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영남이공대학교 스포츠재활학과 겸임교수 정기훈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골반을 정말 많이 움직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상지와 하지의 중심인 골반이 있습니다. 골반은 몸의 중심을 잡아주고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이 골반이 틀어지거나 불균형이 된다면 여러 가지 질환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댄서나 또 필라테스 강사님 또는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나 이 벨리 댄스는 골반의 움직임을 극대화하는 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골반은 우리의 몸의 중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몸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과학이 밝힌 댄싱킨의 조건, 골반을 크게 흔들어라.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 골반을 크게 쓰고 양팔과 다리를 비대칭적으로 더 많이 움직일수록 춤을 잘 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이 골반을 많이 움직임으로써 우리의 몸의 움직임은 굉장히 골반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동물과 인간의 골반을 비교해 볼까요? 동물에서 인간은 진화하면서 직립보행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직립보행하게 됨으로써 골반의 하중이 조금 더 아래쪽, 골반 기저근으로 중심이 실리게 되고요. 그에 반해 동물의 하중은 척추 중앙에서부터 가장 무게중심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렇듯 하중이 골반에 있음으로써 우리 인간의 장기라든지 척추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보호하고 또 담당하는 역할을 이 골반 기저근이 하게 되는데요. 골반을 해부학적 구조로 먼저 한번 들여다볼까요? 골반, 펠빅. 골반이란 허리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깔때기 모양의 골격을 가르쳐서 제5번 요추, 성골, 또 미골과 좌우 광골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식기와 내분비 기관, 소화기관의 하부를 수용하게 되고요. 또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양쪽 다리와 연결되고 복부와 연결되어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해부학적 전면 안테리얼 방향을 보게 되면 청골이라는 제일 중심에 있는 골반 뼈에서부터 척추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콕시스, 꼬리뼈, 미골, 그리고 우리 앉을 때 C본, 좌골, 이스키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골, 일리엄, 퓨빅본, 치골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포스테리얼 방향으로도 골반을 보면 이러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골반은 움직임이 많은 관절은 아닙니다. 이 고정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주는 단단한 관절인데요. 청골과 이 장골이 만나는 이 관절이 바로 천장관절입니다. 이 천장관절은 걷거나 움직일 때 부드럽게 움직여 주어야 우리의 보행 패턴이 정상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리를 꼬거나 또 잘 움직이지 않게 되면 이 천장관절이 뻣뻣해질 수 있죠. 이 고관절이라는 부분도 부드럽게 움직여 주어야만 우리의 골반도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 고관절을 보면 광골두, 그리고 대퇴골두, 대퇴골 이런 모양으로 볼 수 있고요. 이 대퇴골에서 공 모양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온 대퇴골두가 골반에서 오목하게 들어간 광골구 안에 끼워진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절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절구관절인데요. 절구 모양처럼 이 관절 안에서 부드럽게 고관절이 돌아가야만 우리의 고관절의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절구관절은 삼축성 관절, 굴곡과 신전, 또 외전과 내전, 외회전과 내회전의 3종류의 회전 운동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삼축성 절구관절로는 경관절, 어깨관절이죠. 그리고 고관절이 있습니다. 운동 범위로는 고관절에 비해서 경관절이 훨씬 더 큰 가동 범위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관절의 움직임은 플렉션, 익스텐션, 어브덕션, 어덕션, 그리고 외회전과 내회전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골반 안쪽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펠빅 플로어 머슬, 골반 기저근이 약해지면 보행이나 달리기 패턴 등이 부정확한 움직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골반 기저근도 근육이기 때문에 유연해야 되죠. 근육이 딱딱하고 또 유연하지 않게 되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게 되고 또 움직임도 굳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골반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근접하고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케겔 운동입니다. 카페인 섭취, 다이어트로 인한 변비, 또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골반 기저근이 약해질 수 있고, 또 평소 스트레스를 자주 받거나 야근 등 과로에 시달리게 되면 방광신경이 예민해져서 절박성 요실금의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원인들은 이 골반 기저근이 약해져서인데요. 골반 기저근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케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케겔 운동은 산부인과 전문의 아놀드 케겔 박사가 고안한 운동법인데요. 1948년 펠빅 플로어 머슬의 역할을 발견하게 되고, 또 펠빅 플로어의 수축과 이완의 간단한 운동이 근육을 탄탄하고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의 이름을 따서 이 운동을 케겔 운동이라고 하였고, 이 케겔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또 반사적인 수축힘을 만듦으로써 골반 기저근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골반 기저근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골반의 안정화입니다. 이 골반 기저근이 약해지는 경우에는 꼬리뼈가 흔들리거나 또 앞으로 넘어가거나 좌골이 양옆으로 벌어지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골반의 안정화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현상을 바로 전방경사, anterior pelvic tilt라고 합니다. 꼬리뼈가 들리면서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또 좌골이 약간 옆으로 벌어지게 됨으로써 이 그림과 같이 전방경사 체형이 되게 됩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neutral pelvic, 이 골반이 아주 정상적으로 수평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anterior pelvic tilt가 될 경우에는 골반이 전면으로 쏠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실 이 미적으로는 anterior pelvic tilt의 모양이 좀 아름답게 보일 수는 있지만 이 체형을 계속 가지게 되면은 골반 기저근이 늘어나게 되고 또 늘어난 근육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골반 기저근의 역할은 코어 수축을 도움입니다. 벨리 댄스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벨리롤이라는 동작이 있잖아요. 그 동작처럼 복부를 웨이브하는 동작인데 이런 동작들은 사실 굉장히 깊은 코어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아랫배를 당기게 되는데요. 아랫배를 당길 때 골반 기저근도 같이 수축을 하면 훨씬 더 그 동작의 표현력도 좋아지고 또 수축력도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호흡과 복압을 유지하게 됩니다. 호흡도 사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호흡이 있는데요. 복부로 하는 복식호흡, 목으로 하는 흉식호흡, 그리고 흉곽호흡, 이런 여러 가지 호흡법이 있습니다. 이런 호흡을 할 때 원심성 수축, 즉 근육이 늘어나게 되면서 복압이 유지가 되고 호흡을 통해서 골반 기저근이 훨씬 더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골반 기저근은 약해지고 뭉치기 쉽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좌식 생활 패턴입니다. 현대인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또는 컴퓨터를 하면서 앞으로 많이 굴곡 패턴을 쓰게 되죠. 그림과 같이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거나 컴퓨터를 할 때 목이 앞으로 쏠리고 척추도 앞쪽으로 굽어지게 됩니다. 이런 패턴들을 통해서 골반이 계속해서 굳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또 순환이 잘 안 되게 되죠. 걷거나 많이 움직이라고 하는데요. 일어서서 움직이거나 걸어 다니게 되면 골반의 움직임에 맞춰서 골반 기저근도 움직이면서 더욱더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 수축과 이완의 반복을 통해서 골반의 모양이 좀 더 맞춰지게 되고요. 균형도 찾게 되고 순환도 잘 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뭉치기 쉽고 약해지기 쉬운 이유는요. 체형적 변화로 인해서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체형인지 한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스웨이백, 골반이 앞으로 쏠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럼버 로더시스, 척추 전만, 소라식, 카이포시스, 후만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포워드 헤드, 우리 일반적으로 거북목이라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체형적 변화로 인해서 골반은 계속 약해지고 뭉치기가 쉽게 됩니다. 우리 모습은 굿 포스처, 이렇게 이상적인 아이디얼 포지션을 가져야 하는데요. 체형적 변화는 근육이 중립, 그림과 같이 이 중립 포지션을 만들기가 어렵게 되고요. 장기를 받쳐주는 코어의 바닥이 약해지면서 여러 가지 질환들을 겪게 됩니다. 치질, 요실금, 또 발기부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과부하가 걸린 근육은 뭉치기가 쉽게 되고 수축과 이완이 잘 안 되게 되면서 약해지게 되죠.
또 이 약해진 근육은 다시 뭉치게 되면서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중력에 저항해서 계속해서 골반 기저근은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케겔 운동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케겔 운동만 해서는 장기를 받치고 있는 이 골반 기저근이 압력이 조금 더 가해지면서 더 뭉치고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무작정 케겔 운동만 하면 근육의 긴장도는 높아지고 또 통증 또한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반 기저근의 역할, 골반 기저근이 약해지기 쉬운 이유, 또 해부학적 구조까지 봤는데요. 골반 기저근을 좀 더 부드럽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치료요법 또는 운동요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골반 기저근 마사지인데요. 결국 골반 기저근도 근육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되게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데 있어서 골반 기저근 마사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펠빅 플로어 피지오테라피라는 책에는 마사지요법의 중요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또 이 골반과 턱뼈와의 관계를 보면 다이안 리의 골반 거들, 검진과 치료를 위한 임상 소견과 연구의 통합이라는 책을 보면 엑스레이상 그림으로 봤을 때 척추가 측면인 모습을 볼 수 있죠. 측면인 경우에는 앞면의 비대칭이라든지 턱뼈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요법 이외에도 운동요법으로는 대표적으로 필라테스가 있는데요. 조셉 후버투스 필라테스가 컨트롤리지, 조절하기라는 운동에서 골반과 코어를 사용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기구를 통해서 골반 기저근뿐만이 아니라 코어, 햄스트링이라든지 후면 쪽 근육도 같이 사용을 하면서 골반 기저근을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필라테스 대표적인 운동인 홀스백이라는 운동에서도 보면 골반 기저근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운동법입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는 골반 기저근에 관한 내용들만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대퇴사두근이라든지 대퇴이두근, 그리고 내전근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들도 조금 더 깊숙이 다루어 보면 골반 기저근과 좀 더 연관성 있는 근육들을 알게 됩니다. 승마 자세에서 보면 앞서서 체형적 변화에서 봤던 그림들 기억나세요? 이렇게 앉아있을 때 전만 또는 후만, 또 중립 상태의 포지션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여러 포지션을 통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필라테스 운동과 같이 체형적 교정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벨리 댄스를 통해서도 체형적 교정이 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수축과 이완, 반복된 움직임을 통해서 골반 기저근은 좀 더 유연하고 튼튼해질 수 있고 불균형인 골반들이 균형을 맞춰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걷고 큰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골반은 계속해서 부드러워지고 튼튼해지고 또 바르게 맞춰지는데요. 벨리 댄스 강사님들과 또는 요가, 필라테스 강사님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을 전달해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의 회원님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